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별의 특성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별의 진화 파트에서 지난 시간에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전까지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계열성 단계 그리고 거성, 초거성 단계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계열 단계라 함은 어떤 단계냐면 별의 중심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 그렇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우리 앞서서도 수소 핵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뒤에서 별의 에너지원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은 바로 4개의 수소핵 4개의 수소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핵이 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때 4개의 수소핵의 질량이 하나의 헬륨 핵의 질량보다 많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4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의 질량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된 질량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손실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바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주계열성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별의 일생 중 가장 길고 안정적인 단계예요. 우리 주계열 단계의 특징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할 때 발생하느냐? 바로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로 인해 별의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승하게 됩니다.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별의 기체의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활발해지게 되겠죠.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의 압력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봐봐요. 별은요 기본적으로 물질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기체들이 모여 있는 상태라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체의 압력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은 압력이 낮은데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하려는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인데요. 이런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별이 정역학 평형,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과 안쪽으로 이제 뭉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별의 반지름, 즉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계열성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별의 일생 중에 약 90%를 머무르는 가장 안정적인 단계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관측되는 별 중에 주계열성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계열성은 주계열성 안에서의 특징이에요.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돼요.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수소를 더 빠르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이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별 전체로 보면은 별의 일생 중에는 90%를 주계열로 머무르지만 같은 주계열인데 이제 질량이 큰 주계열일수록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의미죠. 자, 아래의 표는 분광형에 따른 주계열성의 물리량을 비교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먼저 분광형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뜨거운 별,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로마자로 5가 있죠. 이거 뭐예요? 그쵸? 광도 계급인데 주계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같은 주계열성인데 분광형이 지금 다른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반지름은 어때요? 지금 여기서 반지름은 커져요. 질량은요? 질량도 커져요. 그리고 광도도 커요. 그럼 주계열성의 수명은요? 수명은 지금 어때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은 짧아져요. 그리고 색지수는 어때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색지수의 숫자가 작고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색지수의 숫자가 컸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보시면은요. 주계열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큽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광도 또한 커지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고, 그리고 광도는 뭐랑 관계가 깊어요? 그렇죠. 절대 등급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면 질량 광도 관계를 이용해서 별의 질량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계열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를 보시면 주계열성의 경우 지금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어때요? 커지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커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계열 단계를 지나서 거성, 초거성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서도 말했듯이 주계열성 단계라 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거성, 초거성 단계로 진입을 했다? 이 말인 즉슨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소를 다 소비하고 헬륨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요. 이제 에너지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별은 아까 정력합 평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중력이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중력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부는 수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중심부가 수축하게 되면서 열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별의 중심부는 이제 수소가 고갈됐어요. 근데 별은 중심부층이 있고 바깥층이 있거든요. 바깥층에는 아직 수소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인해 바깥층에 남아있던 수소가 연소되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층에 있는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열에너지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발생된 열에너지로 인해 별의 바깥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하게 돼요. 그러면서 별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별의 크기가 급격히 커지면서요. 광도도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별이 팽창했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는 감소되게 돼요.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별이 더 붉은 쪽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별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런 별들을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커졌는데 표면 온도는 감소하면서 붉은색 계열의 별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면은 보통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이 적색 초거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별들은 HR도의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은 거성과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모식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서 발생된 이제 헬륨이죠. 중심부가 헬륨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정력합 평형이 깨지면서 중심부가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게 되면서 발생된 열에너지로 인해 바깥층에 남아있던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해요. 중심부 바깥의 층을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껍질에서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은 팽창하게 되고 표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반지름은 커졌기 때문에 광도는 커졌지만 표면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그래프는 주계열 이후, 그러니까 거성과 초거성으로 진입하는 진화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표면온도, 세로축이 광도인 HR도고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선이 있죠. 얘는 뭐예요? 주계열이죠. 이 주계열에서 지금 어때요?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열에서 거성, 초거성으로 진화해서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위쪽으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볼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들은요.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일단 떨어져요. 온도는 떨어지고 있고 표면 온도는 떨어지고 있고 광도는 상승해요. 이건 뭘 의미해요? 표면 온도가 떨어졌는데 광도는 상승했다? 즉 반지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 이 별들을 보니까요. 거의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표면 온도가 급감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광도는 그대로예요.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매우 커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계열 이후에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으로 진화하면은 이제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별의 종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